이재명 비정규직도 나쁘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철폐 이게 국정 목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얘기를 어제 꺼낸 겁니다. 어제요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럼 많은 질문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많은 정책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소개돼 있죠. 다 정규직 만드는 게 정의냐? 비정규직 임금을 크게 올려서 정규직보다 더 준다면 이건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본인의 해법 아니면 소신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기조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도 또 나왔는데 요 기사 보기 전에요. 앞서 봤던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 그 내용부터 발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저는 그 생각도 조금씩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이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고 하고 정규직은 죽어도 비정규직 안 되려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으려고 그러고 비정규직도 그리 나쁘지 않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된다라고 하면 그 갈등의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현 정부의 입장과 좀 다른 내용을 보인 건 어제 저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택지 공급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 방향하고는 다른 겁니다. 좀 더 보죠. 이 주택 부족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린벨트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사실 그린벨트는 여당 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북 정책 얘기 가운데 있죠. 남북 합의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굴욕적이란 비난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의 굴욕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 정부와는 다른 결을 보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그린벨트와 관련된 내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만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의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라고 제가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저는 봤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특보님. 네. 누가 발언했는지 가리고요. 내용만 보게 되면은요. 네. 이거는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한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중도 또는 보수 성향으로.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가 빨라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글쎄요. 저는 다르다, 예. 차별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책 현장에 저는 한 20년 가까이 예.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목표거든요. 예.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은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정책 목표를 이룬 정권이나 그 정책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수단에 너무 그렇죠.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정책의 목표, 국민들이 원하는 예.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차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폈던 정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옳은 뜻, 예. 그다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했지만 예. 시장이나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걸 찾아내서 보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완점들을 후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예.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 듣고 그걸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당신 고집대로만 해라고 하면은 그게 맞습니까? 그럼 비정규직 문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예.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가는 것이죠.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이보다 나은 일자리니까 예. 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모든 정책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예. 그 목표의 수단을 강조하다 보면 목표를 잃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독재적인 발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한 20여 년 동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자세가 예. 차별하다? 그럴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말했던 목표로 예. 향해 가고 있다. 아. 그러나 그거에 있어서 보다 보완적이고 본인이 경험해 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 말씀드리고 요 전 그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와 좀 결부지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아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 예. 이런 것들 뭐 좋습니다. 뭐 전략적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야기해도 되느냐? 품위 없이 이야기해도 되느냐? 아, 표현이나 그런 예. 말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렇죠. 태도 이런 모습이요. 지금 국민들 눈에는요, 저거는 너무 조급하니까 아예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평정심을 잃었다라는 건 정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 정상과 그 정상을 또 연결시키신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첨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도 이따 발언 게 있으니까 그때 좀 반론하시고요. 김구라 교수님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 김상일 특보께서는 이건 차별화로 보지 마라. 목표는 같지만 가는 수단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수단이 정책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펼쳤던 비정규직 해결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대북 정책 이거는 좀 머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해결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하고 한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이 정부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분야가 부동산, 뭐 이 비정규직, 뭐 그거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다 상황이에요. 인정을 지금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예. 이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검증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걸 진작에 좀 알고 진작에 하지 왜 이제 반성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향성 중에 하나가 예. 약간은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달성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끝까지 가본다 이런 뭐 뜻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 그 방향으로 가다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간다. 그거는 문제점을 더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보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개선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예. 마찬가지죠. 비정규직이 줄면 좋죠.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면 다 좋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는 걸 뭐였냐는 거죠. 그럼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예. 다른 어떤 무리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도 급여를 이제 향상을 시켜가지고 예. 정규직의 어떤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방법을 좀 달리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우리 이상일 임상일 특보와 특보께서.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분께서 이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장혜찬 본부장께서 뭔가 좀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요. 예, 의견 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가 TK 내려가기 예. 전날 밤에 예. 뭐 보고를 위해서 직접 봤기 때문에 평정심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발언은 지금 약간 지적하셨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건 사실 아니다. 정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세 갈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 TK와 전통적인 보수 표심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내용 때문에 실망해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잠시 유보한 이 지지층들을 다시 잡기 위한 붙들기 위한 어떤 판단이 고려된 예. 그러한 강한 메시지다. 또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 분명히 평정심을 드리고요. 잃은 게 아니라 윤석열
다음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리고 정책과 예. 관련해서도 당연히 여당 내 이 후보라고 하여도 일정 부분 이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보다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점은 잘못됐고 나는 이런 부분이 다르게 갈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 특유의 어떤 사이다스러운 돌파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꺼냈다가 여론의 반응이 조금 안 좋으면 예. 그리고 원래 이재명 후보다운 소신은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이를테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예, 예. 그리고 토지보유세 등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면 금방 집어넣는 것에서 일부는 그것을 기민하다. 그리고 선거 잘한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이끌어갈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재명의 이 정책은 무엇이냐는 반문을 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특보께 뭐 반론하실 것 같은데 짧게 시간 예, 드릴게요.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 분이 토론하시면 됩니다. 아, 토론하면 된다. 아, 토론 얘기를 또 여기서 살짝 꺼내시는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세요. 토론에서 한 말 내일 또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토론 국민이 얘기가 또 여기 판단하는 나와요, 거죠. 지금요. 그거는 표로 심판하는 것이고. 하여튼 토론 갖고 지금 한참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뭔가 공방이죠, 지금. 이쪽에서는 합시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그랬더니 이쪽은 그거 뭐 하야 싸움인데 왜 합니까? 그리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쪽은.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은요. 친환경 정책과 연결된 뭔가 결정을 정부가 하나 했어요. 먼저 기사부터 좀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부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끝내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녹색 금융에서 배제했다. 이 말 갖고는 좀 어려워요, 지금.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습니다. 원전을. 그리고 탈원전하고 연결되나 보죠, 그게. 그리고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거다. 뭔가 이 분류 체계에 들어가야지만 지원도 받고 투자도 받는 게 쉬운데 이게 안 해주니까 원전 수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잖아요. 이게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근데 반면에 이게 친환경 정책의 차원인데 LNG는 포함이 됐어요. 근데 LNG는 탄소 배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탄소 배출.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은 빠지고 탄소 배출이 나오는 LNG는 포함됐다. 이게 좀 양쪽에서 반발을 사고 있어요, 지금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원전은 뺐지만 LNG는 포함. 그린 워싱 논란이다. 그린 워싱은요, 이게 위장.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을 위장하는 거다는 뜻이에요. 뭐 녹색, 친환경을 위장하다.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기사는 왜 원전을 뺐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요, 왜 LNG를 집어넣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양쪽에서 나오는 거죠. 환경부는 과도기적으로 필요해서, 그럼 또 한쪽에서 그래요. 원전은 그럼 과도기적으로 필요 안 합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 전체 사항을 다음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걸 정한 거예요. 이름이 K-텍소놈인데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친환경이라고 보이는 거죠. 녹색 자금 투자와 지원, 이거가 직결돼서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LNG 포함된 거는 환경단체가 문제 삼고 있고요. 원전이 빠진 거는 산업계 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박봉건 위원께요. 이게 내용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정부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매경 헤드라인 뽑은 대로 예. 그 임기 말까지 탈원전 대못을 박는 오기를 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팩트가 아닌 비과학적인 예. 인식에서 출발한 건데 그 원전을 배척한 탄소 중립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엉터리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원전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빼고서 탄소 중립한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과 똑같은 탈원전주의자였던 마크롱이 어땠습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철저한 탈원전주의자였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 원전 건설하겠다고 그랬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150기 원전을 건설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폐쇄했던
32개 원전을 재가동합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K 텍소노미 한국형 분류 녹색 분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녹색이라는 게 친환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이 K 텍소노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친환경 플러스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죠. 다시 말하면 근데 원전을 빼버리면은 예. 원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다 원전 수출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원전 수출해서 건설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예. 그럼 그 돈을 국제사회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투자나 지원받기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분류를 하고 그러면은 ESG 경영하는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불가능하죠. 그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탈원전 대못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거네요. 김상일 특보께서는 이 사안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예. 방향과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게 대응하고 미래의 경제가 녹색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이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반발의 이야기를 또 수용해가지고 또 예. 보정해 나가고 예.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혹시요 가장 만약에 중요한 거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권 연장되든 교체하든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LNG와 원전 문제가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은 목표 달성이에요. 예. 그리고 성과예요. 예.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예. 보완해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저 양쪽의 반발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LNG는 포함시켰는데 탈원전은 그러면은 왜 그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예. 같이 가지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예. 이명박 후보처럼 이게 실용적인 후보들은 저런 이야기도 같이 다시 이렇게 그 평가를 해가지고 보다 성과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 목표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예. 정책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싶습니다.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걸려서 다음 기사는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 오늘 많죠? 야당 국가기관의 불법적 무차별 사찰이다. 통신조회 얘기예요. 그러자 공수처장은요. 왜 공수처 조회만 사찰이라고 무죄 샀습니까? 다른 데 다 하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답 없는 싸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었어요. 지금요. 다음은요. 몇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자, 힘내라 이민년. 내년이 이민년. 내년이 호랑인데 그것도 검은 호랑이 해랍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신축년, 소의 해, 신소입니다. 올해가. 자, 여기 보시면 신소가 검은 호랑이한테 뭐 얘기해요. 저기 뭐 줄 건 없고 이거나 코로나군요. 이거나 좀 어떻게 네가 좀 해결해봐. 뭐 이런 뜻 같아요. 오늘 나온 만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이민년 범 내려온다. 병 몰아낸다. 뭔가 노래 생각이 나시죠 지금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년이 2021년 이민년 특히 검은 호랑이 해. 그래서 뭔가 좀 힘차게 갔으면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